안녕하세요, 사라고구입니다. 사마야 인스파이어 편입니다. 네,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텐트는 요랬다가 또 저랬다가 원하는 대로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날씨에 따라서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텐트죠. 그러면서 사마야 텐트 특유의 DNA를 잘 개성하고 있는 기능적이고 디자인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네, 우선 오늘 준비한 배낭은 고사노 기어의 패스트 쿠머 36 패스트팩 모델로 가격은 $190며 라지 사이즈 무게는 610g입니다. 재질은 로빅 나일론 원단이며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대신 숄더 스트랩 포켓이 달린 패스트팩 버전으로 각각 좌우에 큰 포켓이 2개가 있어서 물병이나 핸드폰 등을 넣고 다니기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우측 하단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좌측 같은 경우는 지퍼망이 달려서 분실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도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판 패널은 방석으로 활용해도 되는 쿠션감이라고 보면 되죠. 위아래 메쉬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쉬운 스타일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인스파이어 텐트를 보겠습니다. 본체 무게는 1.2kg 정도로 탈부착 베스티블까지 포함한 무게며 폴 2개의 무게는 360g 정도 나오고요. 전용 인스파이어 풋프린트는 225g으로 아마 수제 미끌 풋으로 바꾼다면 100g 이하까지 다운시킬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텐트는 백패커 나이트워커님께서 빌려주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해볼까요? 우선 풋프린트부터 깔아야겠죠. 그리고 라벨이 있는 쪽이 위로 향하면 되고요. 풋의 모양은 라운드가 들어간 정육면체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폴은 DAC 패드라이터 NFL 8.7mm 2개 구성으로 일반적인 직선형 폴대가 아니라 펼쳤을 때 중간 부분이 꺾이는 지붕 모양으로 역시 텐트의 구조적 차별성에 맞춰진 디자인입니다. 본체 파우치는 다이니마 소재며 매우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여줘서 기존의 사마야 2.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킹하기는 쉽고요. 펼쳤을 때 출입문을 제외한 벽면 원단은 나노벤트 멤브레인으로 시그니처한 핑크색이 아주 눈에 띄죠. 폴을 넣기 위한 구조는 한쪽 끝이 닫혀 있어서 동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일렛이 있는 방향에서 폴을 삽입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을 시 넣을 때 마찰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괜찮지만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중단이 생기게 되죠. 폴이 일자형이 아닌 꺾인 모양에서 오는 이유이기도 하므로 이동을 해서 폴을 끝까지 밀어넣는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폴을 완전 삽입하지 말고 장력이 생기기 전까지만 한 후 반대편의 폴도 같은 방식으로 넣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일렛에 폴을 끼우면 자립이 끝나게 됩니다. 이는 몇 번만 피칭을 하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죠. 지금 스타일로 사용하려면 베스티블까지 고정을 해야 하므로 팩은 총 6개를 준비를 해서 팩다운을 시켜주면 완성이 됩니다. 풋은 본체랑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각 모서리의 탄성 스트링을 당겨서 본체와 함께 팩다운을 하고요. 베스티블도 마찬가지로 풋 스트링을 같이 연결해서 박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 텐트 모드로 설치가 끝나게 되는데 좌우 전실의 넓은 공간에서 오는 이점으로 기상이 안 좋은 환경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텐트 길이는 220cm에 폭은 125cm로 레귤러 매트 2개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짐은 전실에 보관 가능하죠. 참고로 베스티블 원단은 나일론 66 10데니아며 방수는 12000mm 수준으로 바닥과 벽면의 방수 1000mm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일단 전실의 출입문은 지퍼가 달린 대각선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조임끈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양쪽을 이 상태로만 해도 충분한 환기와 쾌적함을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스파이어의 모듈성이 돋보이는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베스티블은 지퍼로 연결된 방식이라서 지퍼를 풀어 본체에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분리시킬 때는 너무 쉽게 가능해서 생각보다 편하다고 여길 정도로 금방 완료가 됩니다. 반대쪽 전실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좌우 전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별 가능하게 보관을 하면 나중에 설치가 좀 편해지긴 합니다. 이렇게 전실을 떼어내면 매우 훌륭한 개방감이 보장되는 텐트로 바뀌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모드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고 노지나 바닷가에서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죠. 양쪽의 큰 메쉬문은 벌레의 유입도 막아주면서 통기도 보장을 해주고 앞뒤 시원한 뷰도 확보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앉아보면 딱 이 느낌으로 높이 110cm의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인스파이어 최고의 기능적 장점을 누릴 수가 있죠. 이렇게만 패킹을 해도 1kg 정도의 무게와 작은 부피를 챙길 수 있어서 경량 배낭의 효율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닥 원단은 나일론 70데니아 PU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다시 설치하려면 역순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지퍼 체결이 쉬운 듯 어려운 듯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려서 목욕에 좀 뜯겼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용할 아이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6리터 배낭으로 지금 경량 패킹으로는 충분한 편이죠. 허리에 스트레치 메쉬 지퍼 포켓에는 모기 기피제인 모스키토 밀크를 챙겼는데 몇 년간 사용한 것 중에서는 가장 나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바른 순간 모기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반대쪽 포켓에는 혹시 몰라서 물파스를 휴대했고요. 물린 직후에 바로 바르면 확실히 금방 깔아앉더군요. 전력 온도는 25도 정도였습니다. 랜턴은 개방시킨 인스파이어 템풍을 위해 골재료를 준비했는데 천장의 그물망에 올려서 사용해도 되고 입구 쪽으로 돌려서 매달아도 되므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합니다. 추가 랜턴으로 늘 휴대하고 있는 로빈 오로라 A7X 키체인과 캐리더선 솔라 화이트 블랙도 챙겼습니다. 기존 오렌지 버전이 있었는데 고리 부분의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으로 떨어져서 새로 구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베개는 빅스카이의 드림 슬리퍼 디럭스로 무게는 117g인데 매우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근함이 있는 내부 쿠션과 분리가 되는 외피로 인해 세탁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철수할 때 외피를 무조건 분리해서 벗기 후에 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트는 이제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인 니모 조류솥입니다. 공기 수입은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만 해주면 완충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 침낭은 3FUL 기어의 타이백 침낭으로 무게는 200g 정도며 길이는 230cm에 폭은 90cm로 매우 크기 때문에 들어가도 답답한 건 전혀 없고요. 중앙에 하프 지퍼가 있어서 출입도 적당한 편이라고 보면 되죠. 소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듀퐁 타이백입니다. 즉 방수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통기성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비박을 하게 되면 침낭과 함께 사용 시 방풍 및 본 효과 등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인 자켓은 티톤 브루스의 패드레인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데 바람막이 역할뿐만 아니라 투수 방수가 이만으로 좋아서 레인 자켓 본연의 성능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170g으로 매우 가볍다는 매력이 있고요. 물병은 진짜 간만에 들고 온 크녹 1리터로 사용 편의도 좋지만 디자인적인 면에서 점수가 더 좋아서 어쩌다가 챙기게 되는 물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쿡세서로는 에버뉴 솔로 세트인 750, 540 모델로 총 150g의 가벼운 무게와 1, 2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데 스태킹은 윌더컵 하나를 상단에 넣었고요. 버너는 MSR 포켓로켓 2로 73g의 가벼운 무게와 적당히 작은 크기로 인해 패킹에 유리한 면이 있죠. 3개의 발이 펼쳐지고 지지하는 면도 괜찮은 편입니다. 구조상 점화 스위치는 없는 모델이지만 화력은 체감적으로 센 편으로 1리터 끓이는데 3분 50초면 되는 성능입니다. 화력을 한번 볼까요? 110ml 이소가스에 체결을 한 후 라이트로 점화를 하면 되고요. 540팟에 400ml의 물을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화력을 좀 올려볼게요. 들리는 소리처럼 맥시멈으로 열면 체감적으로 굉장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만큼 끓이는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보면 되죠. 여튼 텐트 안이라서 더워서 끄겠습니다. 방금 어떤 빅 라이터도 들어가 있고요. 110ml 이소가스가 들어가는 넓이로 이렇게 뒤집어서 넣고 빼면 내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대략 이런 크기가 나오죠. 컵은 커피를 끓이거나 음료 등을 사용하기에 좋은 용량이고요. 실리콘 튜브 덕분에 뜨거워도 직접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750팟은 스낵면 같은 라면을 쪼개서 끓일 수 있고요. 오뎅탕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손잡이 또한 길게 빠져서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준비한 쌀국수로 이건 끓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드는 컵라면 같은 스타일이라서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스프 3개를 넣고 몇 분만 기다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이 접시는 에버뉴 스택 TC로 지름은 13cm, 깊이 1.1cm 사이즈에 무게는 29g입니다. 570팟이나 560팟의 뚜껑으로도 사용 가능한 크기면서 작은 과자부터 시작해서 반찬이나 양념장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고님이 주셔서 매우 잘 사용 중인 아이템이죠. 초대형 물티슈는 1개가 들었고 길이 60cm, 폭이 30cm로 온몸을 닦는 데는 차고 넘치는 크기더군요. 한 개 가격은 1,200원입니다. 템포 휴지로 총 10매가 들어가 있고 승기님께서 물티슈랑 함께 주신 덕분에 잘 사용했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있는 코인 티슈인데 케이스를 챙길 때도 있지만 코인만 5개 정도 컵에 넣어서 다닐 때도 많은 편입니다. 장점은 무분별한 물티슈 사용이 줄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이어서 템풍을 보겠습니다. 핑크 색감과 베스티벨에 비친 불빛은 화사한 느낌이 나오므로 템풍 건조기에도 유리하고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사진도 얻을 수 있죠. 또한 파란색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도
석상에 오는 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질리지 않는 텐풍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는 핑크처럼 이 쨍한 분홍빛에 이끌려서 사마야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보는 전실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넓이가 나오는데 양쪽 다 동일한 크기고 배낭 등 많은 장비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낭을 거의 매트 아래 보강용으로 깔기 때문에 내부의 짐이 적어지는 착시 효과가 있죠. 앞뒤 각 두 개의 클래식 포켓과 프런트 포켓이 있어서 수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지금처럼 작은 장비들을 놓을 수도 있지만 랜턴을 넣어서 은은한 조명을 연출해도 좋은 편입니다. 사마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오버헤드 포켓으로 실제 사용 시에는 간편하면서 다양하게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떼어낼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때로는 머리가 닿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있는 게 장점이 더 많거든요. 제대로 된 인용 크기다 보니 혼자 사용하기에는 아주 여유 있는 바닥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수납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편이죠. 하지만 저는 저기에 거의 넣지 않는데 텐풍 사진을 찍을 때 그늘이 생겨서 안 예쁘더라고요.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 솔비비나 이런 비비색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더울 겁니다. 새벽 정도는 되어야 지퍼까지 올리면 충분해서 한여름에는 배만 살짝 덮고 자도 되거든요. 여름에는 역시 이러나 저러나 더운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늦게는 비비색 안에 들어가서 잘 잤고요. 실내 컨디션도 좋은 편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비비색 내부는 젖거나 달라붙지 않는 성능이었고 여름 시즌에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워낙 습도가 높은 바닷가 환경이라서 원단을 만져보면 살짝 물기가 느껴지는 편이죠. 그래도 좌우 전실의 공기 흐름과 원단의 투습력으로 인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온도는 24도로 새벽 최저 온도는 21도였고요. 잠자기 전 해무가 끼는 박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스티블 스킨은 더 많이 젖은 상태였으며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베스티블과 벽면 원단의 투습력 차이에서 오는 결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벽면 원단의 물방울 흐름도 재질상 다르게 흐르는 게 보이죠? 네, 그럼 철수를 하겠습니다. 텐트에 사용했던 장비들은 말거나 압축해서 배낭에 넣고요. 젖은 텐트를 털기 위해서는 팩을 먼저 제거해야 하죠. 그리고 마음껏 탈탈탈 털어주면 제법 많은 물기를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폴대도 아일렛에서 먼저 뺀 다음에 반대쪽에 가서 밀면서 제거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동시에 뽑아줄 수 있죠. 젖은 본체는 안으로 말리게 접어주면 되고 이어서 풋프린터도 턴 다음 파우치에 넣으면 됩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제조사에서 강조하는 특징인 활용성과 모듈성이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운 날씨나 혹은 가벼운 패킹을 고려한다면 베스티블을 제거한 상태로 패킹을 해서 나갈 수 있고요. 단 그럴 때는 혼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보는 텐트의 구조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모양이므로 두 명이서 이 상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겨울이나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전실을 포함해서 사용하면 아늑한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인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 전실 확보가 필요하겠죠. 즉 다양하게 텐트의 성격을 바꾸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인스파이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마야 텐트 라인업 중에서 특히 인스파이어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텐트 가격이 오른 지금 상황을 볼 때 120만원대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텐트거든요.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되는 이유가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소개된 장비들은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